프라이즈라는 개념,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자기가 연애를 잘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보다 외모가 좀 떨어져서, 혹은 말빨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사람들보다 연애를 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으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데 이제 돈이 많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스펙이 부족해서 연애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진짜 조건들이 좋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을 받거나 연애로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한테 상담받는 사람들의 이제 직업군만 보더라도요, 여자분들만 하더라도 미스 코리아, 스튜어디스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남자분들도 굉장히 외모적으로는 문제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미르코의 생존연애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자기의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얼굴들만 봐도 되게 이분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인데 외모는 정말 문제가 없고, 그런데 왜 연애를 못할까? 왜 이렇게 저희 때문에 힘들어할까? 라고 고민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외모만 뛰어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경제력만 갖춰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내가 서울대 나오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미르코의 생존연애 유튜브를 조금만 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뭐 의사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애를 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쫓아다니게 만들고 나를 어떤 프라이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원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달라지죠. 아주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조건만 보고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경제력 이런 것들만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나잇 하실 거 아니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런 호감을 갖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태도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즉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않고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결성이 있는 게 바로 프라이즈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연애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지만, 처음에는 이 남자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나랑 사귀었어. 내가 이거 한번 만나줄까? 해가지고 사귀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평생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너무 나를 좋아하고 귀찮게 하네?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볼까? 라고 했는데 막상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외모나 경제력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작업을 어필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이제 장기 연애 파트에서 작용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회라는 분야에서도 다르게 작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외모만 좋고 경제력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떠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나랑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그냥 나한테 외모가 좀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해서 혹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경제력 이런 것들만 보고 혹해서 한번 쫓아다녀 볼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매력을 보고 이 사람의 댐댐이를 보고 쫓아다니게 하는 기술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즈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프라이즈라는 개념은요,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이 프라이즈라는 개념은 이 배드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르비아 사람인데 그냥 간단하게 세르비아에 있는 어떤 연애를 공부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프라이즈라는 개념은 처음 만들었는데 또 이게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라이즈라는 개념이랑 희소성의 원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연애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좀 다르다라는 거,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거는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연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이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내면 세계의 기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100원 주고 사는 물건은 1000원 주고 안 삽니다.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슈퍼에 가면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지 않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내면 세계에서의 판단은 더 희소하고 더 가치가 있는 쪽이 어떤 쪽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덜 귀하고를 구별할 수 있게끔 내면 세계에서는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내면 세계의 기제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보다도 잃어버리는 쪽에 더 큰 감정을 토로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위험성이 높거나 혹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상실할 수 있는 위협이 의사결정의 커다란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예로 설득의 심리학의 캐텔라 교수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성 친구가 생기는 상황과 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서 큰 감정을 토로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랬을 때 뭐 당연하게 잃어버리는 쪽, 상실하는 쪽에 대해서 더 감정을 크게 토로하였고 성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성적이 높아지는 경우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더 큰 감정적인 토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겪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면은 아싸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큰 상실감을 나타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아시는 분야죠.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상담하는 케이스들의 90% 이상이 재회 문제로 상담해 봤죠. 10% 미만이 짝사랑 문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급격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희소성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주 쉽죠.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희소성의 원칙은 다 안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심을 하고 손아귀 밖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더 이상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잡으려고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이게 바로 밀당의 원리랑도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가 높아지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희소성의 원칙이 인간 사회에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매달려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제 방송을 들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상대방이 떠나버릴까봐 안달하고 자기가 제가 혹시라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걔가 또 나를 실망해서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행동만 계속 보이죠?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연애를 망치는지는 절대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행동이 연애를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서 일단 쭉 배워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지 내가 프라이즈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연애를 시작하거나 재회를 할 때도 어떤 원리로 행동해야지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상대방이 나를 쫓아다니게 되고 나를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간 내면 세계에 아주 기저로 깔려있는 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해바라기처럼 그 상대방을 계속 바라봐야지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있다가 없으니까 걔가 나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해바라기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걔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처럼 계속 보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이제 딴 데로 고개를 돌리면
얘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얘의 가치가 높아져서 잡는 행동을 하지 무조건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행동이 성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해바라기처럼 계속 바라봤더니 성공을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걔가 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소성의 법칙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일즈에서 한정 판매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대표되는 전략이죠. 이게 바로 희소성에 대한 인식을 주입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죠. 마감 전략도 되고 이게 한정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 구성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한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당장 구매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희소성의 원칙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애를 하실 때 겪는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걔가 딴 사람한테 가버리면 어떡하죠? 걔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버리면 저는 완전히 끝장나는데 그러면 완전 전 망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작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희소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시니까. 내가 희소성의 원칙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이 떠난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붙잡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희소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불안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걔가 희소해지면 붙잡으려는 행동도 하죠. 여러분들의 기저에 이런 희소성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희소성의 법칙은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의사결정이고 이거는 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 아주 기반으로 깔려져 있는 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라는 인식이 인간에겐 잠재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결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죠. 어떤 대상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그 대상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 있다.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차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심리적인 저항 이론이라고도 해요.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선택적인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협을 당하면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 유발이 돼서 더 강력하게 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아를 최초로 발견하는 것은 한 3살 때인데 이때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3살 배기는 기존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의 한계를 확인하는 행동. 이때는 부모는 일관된 정보를 아이에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희소해진다 이거예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희소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권이 생기고 그걸 차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의 간섭과 그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나타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서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법으로 당한 후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원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금지된 것을 더욱더 원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구속하고 상대방을 단속하고 자꾸 강요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이 우리를 덜 희소하게 만드는 행동이 돼요. 이게 우리가 어머니 밥상 이론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엄마가 계속 잘해주려고는 하지만 계속 애들을 강요하고 단속하고 구속하고 언제 들어와라, 언제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자꾸 자유를 구속하고 선택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상대방들은 여기서 더 탈피하고 싶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죠. 우리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희소성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지, 프라이즈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의 원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라이즈로 거듭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